여러분, 혹시 안과에서 백내장을 진단받으셨나요? 백내장은 이제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해진 안질환이지만 막상 진단을 받으면 엄청 당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약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어떤 병원을 고를지, 어떤 렌즈를 선택할지, 그리고 수술 전후에 어떤 준비를 할지 그 모든 과정을 제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평생 안과 주치 S안과 안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백내장 수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 진단입니다. 먼저 안과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으면 이거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좀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앞이 더 안 보이는 것도 같고 수술이 늦어지면 당장 실명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백내장은 진행이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는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라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불편해지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백내장 초기라는 가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만약 백내장이 이미 너무 진행이 돼서 수정체가 딱딱해진 가성숙 백내장이시거나 백내장이 심해서 황반변성과 같은 다른 안질환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급하게 당길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수정체 선택입니다. 사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렌즈를 선택하냐인데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내용이고 저희도 환자분들과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부분입니다. 수정체를 제거한 뒤 어떤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느냐에 따라 시력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렌즈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초점, 연속초점, 다초점입니다. 각 렌즈의 특성을 잠시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단초점 렌즈는 초점이 하나의 거리에 맞춰진 가장 기본적인 렌즈입니다. 보통 원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돋보기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시기능이 안 좋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보통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환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하나의 초점을 좀 길게 늘린 렌즈인데요. 원거리 초점을 길게 늘려서 중간거리까지의 시력 선명도를 확보했습니다. 빛번짐도 거의 없고요. 다만 근거리 시력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초점 렌즈는 먼 거리와 중간거리, 가까운 거리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없는 생활이 가능하지만 야간에 빛번짐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저 안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다초점 렌즈의 시력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젊은 백내장 환자분들이나 노안이 심한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아이엔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게 노안이 확 진행이 돼서요. 하루하루가 다르네요. 만약에 지금 수술한다면 다초점 렌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공수정체 렌즈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의 다른 영상들도 아주 많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할 병원 고르기입니다. 수술할 병원 고른다고 전국 팔도를 도는 경우가 꽤 흔한데요. 아무래도 백내장 수술이 남은 삶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돌아다니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준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다음 부분들을 꼭 챙겨볼 겁니다. 먼저 정밀한 검안 장비, 수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우선 저희 S안과에서는 IOL 마스터 700이라는 장비를 포함해서 12가지 대학병원급 검안으로 안축장, 난시 및 약시 여부를 정확히 측정하는데요. 정확한 수술을 위해선 정확한 검안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특히 다초점 렌즈로 수술할 경우에는 난시를 아주 정확히 검안하는 게 중요한데요. 미세한 잔여 난시라도 남아있으면 시력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술 장비 및 인공수정체의 종류입니다. 수술 장비로는 개인적으로 칼리스토 아이라는 장비가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시와 시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양한 플랫폼의 렌즈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알콘, 존슨앤존슨, 짜이스, 호야, 렌즈사마다 약간의 차이도 있고 또 병원마다 내가 원하는 렌즈의 재고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자분과 깊이 있는 상담을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들의 기저질환이나 과거 병력을 파악하고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렌즈를 제안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수술 후 안내염 같은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드리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 갑자기 막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울렁거린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는데 병원에 그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곤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4가지는 병원 선택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당일까지입니다. 음주나 흡연도 수술 전 일주일 정도는 꼭 피해 주시고요. 당연히 콘택트 렌즈 착용도 안 됩니다. 최소 2일에서 3일 전부터는 절대로 삼가해 주세요. 직장인이시라면 수술일 그리고 다음날까지는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자차로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꼭 보호자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술 후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먼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신 운전해 주실 보호자가 없으시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하고요. 어차피 수술 다음날 또 바로 안대를 떼러 오셔야 되거든요. 여유가 되신다면 하루 정도 근처에서 숙박을 하시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 다음날입니다. 보통 시력은 다음날이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요. 안대를 푸는 순간부터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물론 일부 다초점 렌즈는 특정 거리의 시력이 완전히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뇌가 새로운 시각 정보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니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수술 후부터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재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빠른 시력 회복, 안구건조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은 처방받은 안약은 꼭 순서에 관계없이 주기를 맞춰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생제도 있고 건조증 예방과 안압을 유지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까지는 안내염 예방을 위해 절대 물을 닿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일주일이 지나고선 세안을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안 씻으시면 눈꺼풀염 같은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수술받은 눈을 아래 두고 주무시지 마시고 물론 그렇다고 너무 경직되게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도 안압을 높일 수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눈에 손을 안 닿게 하는 건 필수이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실수로 눈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안아주고 싶으셔도 당분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보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건조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원 주기를 꼭 지켜서 주기적으로 안과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다면 보호자분의 도움을 꼭 받아주세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닐 수도 있는데요. 각각 후발성 백내장과 비문증이라는 증상입니다. 후발성 백내장은 야그레이저로 치료가 10분이면 끝나고요. 비문증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물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섬광이 보일 정도의 눈부심, 그리고 검은색 커튼이 쳐진 듯한 시야가 느껴지신다면 망막박리 같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안과에 오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 백내장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좀 막막했던 백내장 수술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속성으로 말씀드린다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혹시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안과는 여러분들이 깨끗한 시력을 되찾으시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S안과 안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